웅혼하고 장엄한 대서사시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스의 위대한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출생과 사망 연대는 불확실하다. 대략 기원전 800년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의 생존 연대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지와 그가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물며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이다. 또 일리어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가 호메로스가 아니라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가장 확실한 학설은 호메로스가 이 두 서사시의 저자이며 그는 대략 기원전 800년경에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해변 스미르나 혹은 키오스시에서 살았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의 전쟁을 노래한 이 두 서사시는 곧 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국민적 서사시가 되었고 전 라틴 문학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서구 문학의 원료가 되었다. 이 사실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시어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인공과 기교에 의해 다듬고 다듬어졌으나 여전히 원시적이면서도 생동감이 넘쳐흐르고 하늘의 뭇별들처럼 반짝거린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 즉 조국의, 부부의, 사랑, 우정, 신의 등을 가장 적절하고 성실한 어휘와 문장으로 포착하여 그것들의 드라마를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리아스는 15,693행, 오디세이아는 12,110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2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리아스의 스토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리아스라는 말은 트로이의 또 다른 이름인 일리오스의 노래란 뜻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와 대결한 것은 대략 10년의 세월에 해당하는데 작품은 10일간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먼저 그리스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폴론의 신관 크리세스는 그리스군에게 잡힌 딸의 행방을 그리스군의 총사령과 아가멤논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한다. 그는 자신이 신관인 점을 이용하여 아가멤논에게 복수해 줄 것을 신에게 요청했다. 신은 전염병을 그리스군에게 보내어 많은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러자 그리스군의 제1의 전사인 아킬레우스는 예언자를 통해 전염병의 원인을 알게 된다. 그는 아가멤논에게 소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다. 용장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여신 데티스는 제우스에게 아들의 복수를 부탁하면서 그리스의 패배를 간청한다. 그러자 그리스군의 패퇴의 기운이 돌고 연전연패하는 것이었다. 아가멤논은 많은 재물과 소녀를 내놓으면서 아킬레우스를 회유하고자 하지만 그는 듣지를 않는다. 아킬레우스가 없는 그리스군은 힘이 없었다. 트로이의 총사령관 헥토르의 용맹을 당할 자가 없었다. 하다못해 아킬레우스의 절친인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칼과 창 그리고 갑옷을 빌려 입고 선두에 나서서 분전, 겨우 트로이군을 격퇴시키지만 트로이의 명장 헥토르에게 무너진다. 친구의 죽음 앞에 크게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그리스의 대평원에서 헥토르와 일대 접전을 벌인다. 아킬레우스의 기합 소리에 트로이 군사들이 크게 놀라 성 안으로 후퇴하니 전장에는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단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를 맞아 몇 번 접전하였으나 힘이 붙여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결국 아킬레우스에게 무장 해제당한 헥토르는 매장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거절한다.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전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혼을 위로한다. 분노의 열정으로 치를 떠는 아킬레우스에게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는 병마 크산토스가 헥토르를 죽이면 아킬레우스 자신도 곧 죽게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는 옛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헥토르를 죽이는 것이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대왕은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황금을 마차에 싣고 아킬레우스의 진영을 방문한다. 아들을 잃은 늙은 왕을 맞은 영웅은 그를 끌어안고 온다. 영원한 용장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은 트로이 시민들은 슬픔에 잠겨 흐느껴 온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두 용장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는 각기 인간적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물들로서 위대한 영웅이지만 가장 평범한 인간의 전형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큰 감동을 준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함락 후 귀국하는 도중 풍랑을 만나 10년간 표류 생활을 하던 이타케의 왕 오디세우스의 무용담을 읊은 작품이다. 10년간의 이야기이지만 작가는 41일간의 이야기로 압축하여 노래하고 있고 특히 9, 10, 11, 12권에서는 주인공 자신이 직접 나타나 1인칭으로서 서술하고 있어 웅장하고 실감나는 장면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는 풍랑을 만나 절에의 고도에서 님프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천상에서 여러 신들이 회합을 가져 아테네의 제의로 오디세우스를 귀국시키기로 결정한다. 그가 없는 사이 이타케의 궁전에서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인 페넬로페이아가 수절하며 남편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오디세우스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자 그의 연적, 정적들은 그녀에게 강력하게 청혼하면서 그녀에게 남편을 잊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그 사이 성인이 되었으나 너무 경험이 없어 이들 오만하고 강력한 아버지의 연적들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로 자처하는 아테네 여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그동안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타고 님프와 헤어져 바다를 헤쳐왔으나 또다시 풍랑을 만나 파손되었고 파이에코스인들이 살고 있는 섬에 상륙한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고향인 이타케 섬에 도착한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지로 변장하고 옛날 자기 궁궐의 돼지치기였던 에우아이오스의 움막으로 몸을 숨긴다. 한편 아들 텔레마코스는 신들의 교시를 받고 아버지가 계시는 돼지우리로 찾아와 극적인 부자상봉을 하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거짓 차림으로 옛날 자신의 궁궐로 찾아갔으나 오만한 구은자들로부터 오만까지 모욕을 당한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옛날 자신이 길렀던 애견과 어릴 때 흉터가 있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곤 하던 옛 유모만이 그를 알아보았다. 구은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몰린 페넬로페이아는 그들에게 오디세우스가 쓰던 활을 주면서 12개의 도끼를 한꺼번에 꿰뚫어 버리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공언한다. 그 와중에서 자신의 활을 손에 넣게 된 오디세우스는 연적들을 하나하나 쌓아 죽이고 아내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 부부의 재회, 부자 재회, 구은자들의 유족들과의 화해 등 너무나 장엄하고 감동적이다.